하천이 한 곳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어쨌든 물은 높이에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계망이 그려지겠죠. 당연히 해발고도는 주위가 만약에 700m다. 그럼 600m, 500m, 400m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겠죠. 침식분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지형구가 나타나요. 자, 그 다음. 네? 가운데로 이렇게 보통 모이죠. 모여서 이제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요. 자, 얘네들이 이제 지금 질문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는데, 자, 얘도 단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움푹 꺼진 커다란 분지잖아, 웅덩이잖아. 근데 문제는 저하 등고선과 분지의 차이점은 크기 차이예요. 자, 얘는 굉장히 이렇게 커다란 웅덩이면 이렇게 등고선이 되게 많잖아요. 많이 그릴 수가 있잖아. 실제로 등고선으로 나타내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웅덩이가 한 8m쯤 된다. 그러면 우리가 1대 25,000 지형도에서도 주곡선 하나 간격이 10m 간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8m짜리 웅덩이가 이렇게 있다. 8m면 거의 건물 3층 높이에요. 굉장히 큰 웅덩이인데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럴 경우 규모가 작은 이런 웅덩이는 저하 등고선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규모가 크면 그냥 등고선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렇잖아. 와지가 움푹 꺼진 땅을 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와지를 표현할 때 저하 등고선을 쓰는 거죠. 움푹 꺼진 땅을 나타낼 때 저하 등고선을 쓰잖아요. 자, 그 다음. 등고선이 뭐예요? 저하 등고선, 우리 기호 시간에 지도할 때 이 기호 표시했잖아요. 움푹 꺼진 땅이라고. 얘는 조그만 웅덩이를 표현할 때 쓴다고요. 그 돌리네하고 화산 분화구를 이렇게 그리는데, 보통 화산 분화구는 좀 크잖아요. 화산 분화구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크기가 크니까 저하 등고선도 이렇게 여러 개를 겹쳐서 그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화산 분화구는 보통 이렇게 움푹 꺼진 거, 규모가 좀 크니까 등고선도 같이 그릴 수가 있죠. 여러 개를. 네? 여기 안에 사람 안 사냐고? 살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제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A랑 B랑 그래가지고 단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런 분들도 가끔 나와요. 자, 단면도를 그려보면 A 지역은 높은 산지가 될 거예요. 주변 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분지 바닥이 되고 보통 하천이 흐르니까 하천 주변에는 범람, 여기는 하천이에요. 하천 주변에는 자연재방과 배고수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평지가 있고 주변 산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당연히 주변 산지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현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현망, 시원생리에 만들어진 암석이죠. 이거 가장 오래된다. 다음 분지 바닥 대부분, 이 부분은 뭐로 되어 있냐면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생대지에 관입한 것이다. 얘가 나이가 더 많죠. 자, 물론 밑에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밑에 부분까지 화강암이죠. 관입한 거니까. 자, 그다음 하천 주변에는 이제 하천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쌓아놓은, 좀 이따 배울 범람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가장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진 풍적토가 되겠죠. 그래서 나이 순으로 보면 현망이 제일 많고 화강암이고, 그 다음 얘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단면들을 보면 서로 다른 모양이더라. 저도 시험 문제에 가끔 물어본 거였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침식 분지가 이제 뭘로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 우리가 기후 시간에 배웠던 기온 역전 현상이죠. 그래서 기온 역전 현상과 침식 분지는 같이 세트로 나온다는 거. 그 지역으로 이제 들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당연히 침식 분지하면 중생대라는 지질시대, 관련된 지질시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당연히 화강암이라는 암석 당연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차별 침식이라는 이 용어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용어예요. 까기는 속도가 다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하천의 합류 지점인데 춘천하고 안동 위치하게 해주세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그 다음 지역도나 당면도는 더 쉬운 거니까 그림으로 익혀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만 면접에서 다시 한 번 더 봐주세요. 고고고. 어디까지? 시험 범위는 지형. 지형까지. 힌트 몇 가지나? 네. 힌트 몇 가지? 지금 나눠준 데까지.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 진도는 끝날 것 같아요. 자, 지울게요. 자, 이제 침식이란 말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태적, 충적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천 주변에 쌓여있는 충적 평야, 태적 평야.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거 적어줄게요. 자, 하천 주변에 뭔가 쌓인다는 얘기는 그곳에 경사가 완만하다는 얘기예요. 경사 급한 곳에서는 뭐가 안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사가 완만하다는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경사가 완만하게 되면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죠. 느려지게 되죠. 자, 그리고 유속이 느려지면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는 하천에 운반력이 떨어지면서 뭔가가 쌓이더라. 세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천에서 경사가 완만한 곳들만 찾아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충격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정적토가 아니라 운적토란 얘기죠. 생각해 뒀잖아요. 운적토. 하천 주변에 운적토가 나타나고 운적토는 성숙토다, 미성숙토다. 미성숙토다. 자, 그래서 하천 주변에 있는 토양은 대부분 미성숙토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적되어 있는 거 우리가 배울 걸 순서를 살펴봤더니 하천 상류 지점, 그 다음 하천 하류 지점, 그 다음 하천과 바다가 만난 지점 하구에 각각 태적 지점들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하천 상류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현상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현상지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 하천 하류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범람원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하천 하구에는 삼각구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 세 가지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에요.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죠. 애들이 상식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 부분. 이건 재미가 별로 없긴 하지만.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을 공부할 때 당연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지리를 배우는 건 과연 자연환경이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인간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이런 충적 평야에서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지 취락을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시험 문제의 단골 포인트예요. 취락 조건. 자, 그래서 취락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물이 부족한 동네에서는 물을 얻기 쉬운 곳, 그걸 득수라 그래요. 물을 얻기 쉬운 곳에 사람이 살더라. 자, 반대로 물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그래서 홍수가 나는 곳에서는 물을 피할 수 있는 곳, 피수 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각각에서 득수인지 피수인지에 따라서 과연 사람이 어디에 집을 짓고 살았는지 그걸 따져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서 하나 나오는 건데 과연 토지 이용은 어떻게 되는지, 과연 논농사인지 반농사인지 그것 따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토지 이용은 몇 번 했었죠. 자, 대부분 논농사를 지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반농사를 짓더라. 그쵸? 그래서 어떤 용어들이 등장했냐면 지표수가 그 지역에 풍부한지 부족한지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표수가